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말아서 봐. 금방 몰랐잖아. 좀 있으면 써도 돼. 이제. 하고 야, 그 다음이 이제 누구야? 톰슨이지. 톰슨이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이라는 건 뭐냐면 음극선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크룩스야. 근데 이 사람 병신이라 했지. 네. 왜냐면 발견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즉 기체 방정관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선이 나왔어. 근데 그 선이 어떤 입자의 흐름인 거야. 갖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왔다 해서 음극선이라고 한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제 톰슨이 몇 가지 실험을 했냐? 제일 처음에 거기다가 거기 나왔지. 자, 음극선이라는 거 봐라. 자, 잠깐만. 네. 학교에서 어디서 변화서 와서 다행이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야, 음극선은 누가 발견했다고? 크룩스가 발견했어. 네. 진공방정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쪽으로 빛을 내는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을 음극선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톰슨은 뭘 했다? 잡아라. 뭘 했냐면 제일 처음에 자선을 갖다 댔어. 즉 자기장을 걸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장 걸어주니까 휘었어. 그러면 얘는 뭘 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거야. 그리고 전기장을 걸어줬다. 네. 근데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데 얘가 플러스 쪽으로 휘는 거야. 전기장 걸었을 때. 그러면 얘는 뭘 띈다? 마이너스. 그렇지, 음전화를 띈다고. 이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휘면 전화를 띈 거야. 응? 근데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플러스 쪽으로 휘었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전화를 띈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갖다가 해줬더니 얘가 뭐가 되니? 그림자가 생겼지. 야,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여기 막히니까 그림자가 생긴 거야. 만약 휘어지면 그림자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이 입자는 직진하는 입자다. 그리고 바람개비를 놔뒀더니 돌아가. 뭐야?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거야. 즉 음극선은 마이너스를 띠는 질량을 가진 직진하는 입자의 흐름이라는 걸 알아냈어.
어? 네. 톰슨이. 그래서 상 받았지. 네. 그러니까 크룩스는 아무것도 못 밝혔으니까 상을 못 받았어. 근데 톰슨은 이 전자라는 입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받은 거야. 네. 즉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 음극선이 마이너스를 전하를 띠고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을 했어. 근데 여기서 톰슨은 끝나지 않았어. 야, 여기 진공 방정관에 있는 기체의 종류, 네. 그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의 금속판 있지. 네. 이걸 다 바꿨어. 그래도 음극선 계속 생기는 거야. 이 말은 뭐다? 원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렇지. 원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원자에 갖고 있는 입자라는 거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게 뭐라 그랬어? 전자라 그랬어. 네. 근데 이 사람은 이랬어. 전체적으로는 원자가 플러스를 띠는데 군데군데 뭐가 박혀있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박혀있어. 그래갖고 얘는 좀 소프트하지. 네. 푸딩 모양이 돼있어. 푸딩 모양이 돼있어. 푸딩 모양이 뭐냐면 푸딩 모양은 이제 말랑말랑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돌턴하고 톰슨은 완전히 대비가 됐지. 네. 야, 돌턴은 뭐라 했어? 하드하다 했잖아. 딱딱하다. 근데 얘는 소프트하다 했어. 그리고 거기에 푸딩에 있잖아. 건포도가 박혀있듯이 네. 전자가 박혀있다 했어. 이해됐니? 네. 그 다음 이제 톰슨의 제자가 있지. 누구냐? 러더퍼드가 있어. 러더퍼드가 있는데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어. 알파 입자가 뭐냐면 니들도 알고 있잖아. 네. 뭐니?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핵.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핵이야. 얘를 쌌어. 그러면 이제 러더퍼드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이 맞는지 돌턴이 맞는지 실험해보고 싶은 거야. 원자가 딱딱한지 네. 말랑말랑한지 해보고 싶은 거야. 갖고 알파 입자를 쌌다. 그리고 얇은 금속박을 냈다. 금속을 놔둬서 원형 이제 스크린에다가 형광을 발라놓고 네. 했는데 그러면 얇은 금속박이지. 네. 그럼 한 종류의 원자가 졸라 많이 있겠지. 근데 그러면 만약에 톰슨이 볼턴이 맞다면 100%이 알파 입자는 살아나야 돼. 왜? 딱딱하니까 튕겨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자기 스승인 톰슨이 맞다면 말랑말랑하니까 100% 투과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잖아. 이것저것도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은 통과해. 네. 그러면 원자는 대부분이 비어있다는 거야. 근데 일부가 휘어. 알파 입자 뭐니? 원자핵이니까 플러스지. 네. 근데 일부가 휘잖아. 그럼 전기력 같은 걸 받은 거지. 네. 근데 같은 극이면 밀려날 거 아니야. 청력에 의해서. 그래갖고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있구나. 원자 중심에는. 근데 극히 일부가 튕겨나가는 거야. 극시부라면은 되게 작다는. 한 1000개 중에 한 두세 개가? 아. 1000개 중에 두세 개가 튕겨나가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원자핵에 비해서, 헬륨 원자핵에 비해서 얘가 질량이 매우 크다는 거지. 네. 야, 그렇잖아. 우리가, 가운데 있잖아. 네. 이거 탁구공이 있었어. 거기다 볼링공 굴려봐. 네. 볼링공이 그냥 밀고 들어가지. 근데 가운데 탁구공이, 볼링공이 있지. 네. 탁구공 던져봐. 튕겨나가지. 네. 즉, 질량이 매우, 이렇게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매우 크니까 튕겨나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더퍼드는 그렇게 생각했지.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고, 중심에는 뭐가 있다? 질량이 매우 큰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걸 생각했지. 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원자핵이 있고, 자, 생각을 해봐. 원자핵의 질량이, 즉, 뭐냐면, 원자의 질량하고 거의 맞먹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의 질량이나 원자의 질량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자핵이 원자의 질량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우니까 뚱뚱해서가 아니라 무거워서 엄청 작아 얘도. 그게 위험한 거. 그리고 작고 얘가 무거우니까 못 움직여. 그래갖고 센터에 박혀 있어 정확히. 그리고 그 주위를 가벼운 전자만이 돌고 있다.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야, 대부분은 통과해. 알파 입자가. 그렇게 원자는 비어있지. 근데 일부가 휘어져. 청력받아서.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구나 알 수 있지. 그리고 극히 일부가 튕겨나가. 튕겨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매우 큰 입자가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있구나. 즉, 이 사람은 왜 혼란스러웠냐면 이런 거야. 똑같아. 야, 종이에다가 총을 쐈는데 총알 튕겨나온 거하고 똑같아. 물에다가 대포를 쐈는데 대포가 튕겨나온 거야. 그런 추격을 받았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발견했다? 원자핵을 발견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 봐봐. 저 밑에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서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플러스 쪽으로 있다.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면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진공방정관의 기체의 종류나 금속의 종류에 관계없이 음극선은 같은 특성을 나타냈지.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공통적인 입자며 과학자들이 톰슨이 발견한 이 입자를 뭐라고 했다? 전자라고 그랬어. 그 다음 67페이지 올라와 봐.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은 봐라.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에 높은 결합을 걸어줬을 때 음극선과 같은 마이너스를 띤 전자의 흐름이 생기려면 플러스를 띠는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톰슨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공 모양의 물질 속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띄엄띄엄 박혀있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했다. 이해됐지? 그리고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했는데 1911년. 야, 러더퍼드가 무슨 실험으로 통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했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원자 중심에는 부피가 작고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플러스를 뗀 입자가 존재한다는 걸 밝혔고 이를 원자핵이라고 했다. 자, 알파 입자는 뭐라 했어? 옆에 나왔지? 자,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이루는 상태, 즉 헬륨 원자핵으로 방사능 물질에서 방출된다. 그러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어떻게 했냐? 얇은 금속박 주위에 그림과 같이 형광 스크린을 설치하고 알파 입자 발생 장치로부터 나오는 알파 입자를 금박에 쪼여 알파 입자의 진로를 알아본다. 그러면 자, 그랬더니 이제 N측은 어떻게 했냐? 톰슨의 원자 모형이 옳다면 전자에 비해 질량이 매우 큰 알파 입자를 빠른 속도로 원자와 충돌시킬 때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원자를 그대로 통과하여 하고 일부 알파 입자는 약간 휘어질 것이다 생각했어. 근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직진하다가 금박을 통과한다. 즉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그리고 알파 입자가 극히 일부인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온다. 매우 좁은 공간에 플러스를 띠며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즉 원자의 대부분 빈 공간이고 중심에 플러스를 띄고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이 존재한다. 즉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위치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고 있는 원자 모형을 제시했다. 이해됐지? 네. 그럼 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이제 뭐가 되니? 누가 나와 이제? 넘겨봐. 자, 68페이지 보면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원자 모형 봐봐. 톰슨의 원자 모형이 옳았다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는 어떻게 돼? 대부분이 통과해야 되지. 자, 톰슨의 원자 모형에 플러스 전하가 원자 내에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비례독도의 10분의 1 정도로 움직이고 질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알파 입자는 크게 휘거나 튕겨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모든 알파 입자는 원자를 통과해야 되며 이때 분산되는 플러스 전하나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에 영향을 받지 않아 진로가 약간 휘는 경우는 있어. 그러지만 다 통과해야 돼. 네. 근데 일부가 크게 휘거나 튕겨나갔지. 그래서 둘 다 틀리다는 거야. 돌턴도 틀리고 도구도 틀리다. 러더포드도 틀리다. 그 다음 이제 누구? 톰슨. 이제 누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이제 보호가 원자핵이 전자 주위를 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보호의 원자 모형은 궤도 모형이야. 응? 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 안 하지. 네. 여러분 그릴 때는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여기에 껍질이 있는데 이 껍질로 표현하지. 네. 갖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전자는 원자핵 줄을 도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얘들아 봐. 이제 현대로 들어오니까 야 이렇게 보호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야 원자가 대강 어디 있는지 알아. 이쯤에 어디 있을 거야. 안단 말이야. 근데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고 네. 매우 빨라. 네. 그러다 보니까 위치하고 운동량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뭐는 어디 있는지 알아. 원자핵은 센터에 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자 원자핵 주위에 어디인가는 전자가 있다. 근데 얘들이 이제 확률로 나타내는 거죠. 확률 함수로. 그리고 전자가 존재할 곳이 높은 곳을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게 뭐다? 이게 뭐다? 오비탈 뭐다? 전자 그룹이다. 현대의 원자 모형은 뭐다? 오비탈 전자 그룹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자 모형이 밝혀졌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뭐가 밝혀졌냐? 원자핵과 전자가 밝혀졌지. 네. 그러면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밝혀져야 된단 말이야. 양성자는 또 누가 발견했다? 양성자의 발견은 또 누구? 골트슈타인. 그렇지. 아니 양극선을 또 병신 양극선을 발견한 사람이 볼트슈타인이야. 그럼 이 사람도 양극선만 발견하고 끝이었어. 지금 뭐냐면 이 사람도 자 기체 방정관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뒀다. 응? 네. 그러면 높은 전압을 걸어두니까 어디?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발생해? 음극선이 발생해. 그럼 여기다 수소를 채웠다 얘들아. 음극선이 발생해. 네. 근데 이 음극선이 마이너스 극에서 나왔지. 네. 근데 얘가 누구하고 만나? 수소 기체하고 만나고 수소를 갖다가 뭘 해버리니? 이온화 시켜버려. 이온화 시킨다는 건 전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네. 그러면 얘는 뭐야? 수소 원자핵은 뭐라 했어? 수소 원자핵이 뭐라 했어? 알파죠. 알파 헬륨이지. 양성자지. 야, 수소 원자핵이 뭘 의미한다? 양성자를 의미해. 왜? 원자 번호 1번이잖아. 그러면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잖아. 네. 근데 전자를 잃어봐. 뭐만 남아? 양성자만 남잖아.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야. 즉, 여기 수소를 기체를 열었어. 그리고 방정관에다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나와?
음극선인 전자가 나오겠지. 네. 전자가 나오겠지. 그러면 전자가 누굴 이온화시켜 버린다? 수소 기체를 수소 이온, 수소 원자핵으로 이온화시켜 버려. 근데 수소 원자핵은 뭐니? 양성자지. 그러면 얘가 양성자가 발견됐어. H 플러스가. 그러면 얘는 양성이기 때문에 어느 쪽 올려가? 양성자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그렇지. 마이너스로 올라가갖고 여기를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갖고 여기에 형광색을 갖다가 딱 발라놓으면 여기서 번쩍번쩍 흐릅니다. 갖고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일종한 입자의 흐름, 양극선이 생기잖아. 양극. 이 양극선이 알고 봤더니 뭐다? 양성자더라. 네. 이해되니? 네. 지금 봐라. 자, 양성자의 발견 봐봐. 양성자라는 선생님 말했지. 옆에 나왔다. 자,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이루어졌는데 전자를 이뤄서 양이온이 되면 이 양이온은 양성자 하나만 남는데 즉 수소 이온, 수소 원자핵은 다른 말로는 양성자다. 그래갖고 양극선의 발견은 누구냐? 볼트슈타인이다. 1886년 네. 진공 방전관에 소량의 수소 기체를 넣고 방전시킬 때 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 흐름을 발견했는데 이걸 양극선이라고 그래. 우선 양극선 실험에서 소량의 수소 기체가 들어있는 방전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지.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뭐가 생겨? 제일 먼저 음극선이 발생해. 전자가 생겨. 이 전자가 이 수소 기체를 이 음극선이 수소와 충돌하여 생성된 뭐가 생성된다? 이 음극선이 전자가 수소하고 충돌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핵, 수소 이온이 생기지. 네.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야. 그럼 얘 플러스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해?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입자의 흐름이 생기지. 이게 양극선이면서 이 입자가 뭐다? 양성자다. 그래가지고 음극선이 수소와 충돌하여 생성된 수소 원자핵이 빛을 내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데 이걸 양극선이라고 했다. 네. 그리고 양성자의 발견은 1919년 양극선이 플러스를 띤 입자인 수소 원자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입자를 양성자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러더포드는 또 봐봐. 네 번째 이제 뭘 발견해야 되냐? 중성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성자를 발견해야 되지. 다 말랐잖아. 벌써. 그러네요. 금방 몰라. 오. 중성자는? 자, 봐봐. 러더포드가 예측을 했어. 왜 예측을 했냐면, 러더포드가 예측을 했어. 예측을 했냐면, 왜 그랬냐면, 수소는 봐라. 1의 1이야. 원자번호 1번이고 질량수도 1이야. 근데 헬륨은 어떻게 돼? 원자번호 2번이고 질량수는 4야. 그러면 봐봐. 전하량은 몇 배니? 2배. 2배. 근데 질량수는 몇 배야? 4배요. 4배지. 전하량이 2배 됐으면 질량수도 2배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4배가 됐지. 네. 그러면 양성자하고 원자번호는 양성자 때문이지. 양성자 순대로 모듈리가 모든 원소에 X선을 찍었지. 갖고 모든 원소에 X선을 찍어가지고 이 양성자 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겼잖아. 네. 그러면 전하량은 2배니까 양성자는 2배야. 네. 근데 질량수가 4배지. 그러면 양성자하고 질량 갖고 네. 전하를 띄지 않는 어떤 입자가 있을 것이다. 생각한 거야. 즉 양성자 지금 2개지. 네. 그러면 얘는 전하 안 띄고 양성자하고 질량이 같은 놈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전화 안 뛰니까 중성자로 예측하는 거야. 근데 쭉 봐라. 그럼 러더포드 혼자 북치고 정무치지. 네. 야, 원자핵 발견했지. 양성자 발견했지. 중성자 예측했지. 그러니까 노벨위원회에서 씨발 이거 물리학상 두 개 줘야 되는데 이 새끼하고 이게 러더포드가 졸라 꼴통이었대. 아. 그래갖고 노벨위원회하고 안 좋았대 사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씨 주긴 줘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하냐? 야 씨발 그러면 이 새끼 엿먹이자. 하고 물리학상 아니고 화학상 줘버린 거야. 화학상. 그래가지고 근데 러더포드는 예측했다. 러더포드는 헬륨 원자핵의 전하량은 양성자의 2배이지만 질량은 양성자의 4배란 걸 사실을 통해 원자핵 속의 질량이 크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존재함을 예측했다. 그리고 중성자의 발견을 봐봐. 누가 했다 이제? 체드기가 했어.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겠지? 네. 근데 화학 물리학상 갔다 왔잖아요. 원래 물리학상이 맞아요? 그렇지. 원래요? 그래가지고 봐봐. 자, 중성자를 발견한 건 체드위기야. 1932년 베릴륨 원자핵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에서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걸 발견하고 이를 중성자라고 했다.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알기가 어려워서 원자를 구성한 입자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됐다. 그리고 중성자의 발견으로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자를 이루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존재가 모두 밝혀지게 되었다. 응? 네. 이해됐지? 네. 그 다음 넘겨 이제. 자 70페이지 보자. 70페이지 보면 야 이걸 니들이 70하고 72는 잘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들이 화학에서는 기본 중에 상기본이야. 이걸 알아야지만이 이 개념을 모르면 화학을 할 수가 없어. 뭔 말이냐면 봐봐. 원자의 구조를 보자. 아이씨. 뭔가 닦자. 다시 이렇게 돼버리는데? 너무 성급하게 닦았나 내가? 저 부분은 뭐가 있나 본데? 아니 다 마른 다음에 닦아야 되는데 덜 마른 상태에서 닦아버리니까 이게 묻는 거지. 에이씨 했어. 좀 더 닦자. 씨. 쉬는 시간에 닦아버렸지. 자 봐봐. 자 그러면 봐봐. 뭐가 있냐면 원자의 구조를 보자. 말했지.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그럼 원자는 뭘로 되어 있냐?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지. 원자핵은 뭐? 플러스. 전자는 뭐? 이제 마이너스를 띄는데 원자핵은 뭐 때문에 플러스를 띈다? 원자핵을 쪽에 봤더니 뭐로 되어 있어? 양성자하고 뭐로 되어 있어? 중성자로 되어 있지. 그럼 보자. 또 양성자는 또 뭐로 되어 있냐? 양성자는 이제 뭐 플러스를 띄지. 네. 중성자가 중성을 띄지. 근데 이 양성자 같은 경우는 업, 다운 코크. 얘는 중성자는 업, 다운 코크야. 네. 근데 전하량이 원래는 실제로는 봐봐. 얘가 플러스 1이야. 상대적인 전하량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0이다. 근데 기본 단위 전하량이 1.6 곱하기 얘가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봐봐. 기본 전하량이 이거예요. 전체 한 개의 전하량이 이거예요. 그러면 양성자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인 거야. 상대적으로. 근데 그러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핵이 플러스를 띄는 거야. 이 양성자 때문에. 전자는 당연히 마이너스 띄고. 그리고 질량은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이 다 갖고 있다 했지. 네. 근데 얘를 일로 놓으면 얘가 1836배, 얘가 1839배래. 왜 그러냐면 거의 똑같은데 양성자는 업, 다운 코크지. 네. 중성자는 업, 다운 코크인데 다운 코크가 조금 더 무겁대. 조금. 그래갖고 둘이 질량 갖다 놓고 1837배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원자핵이 무거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원자핵이 질량이 원자의 질량하고 거의 같은 거야.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이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뭔지. 못 움직이지.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어?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지. 네. 그래서 전자만이 이동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전기장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전자 때문에 일어나. 그리고 원자가 중성자. 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봤어요? 같기 때문이야. 이해됐니? 네. 그럼 보자.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원자의 구조와 크기 봐봐.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중심이 있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의 양성자와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핵이 정적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졌고, 자, 원자의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이고 원자핵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로 매우 작다. 즉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에 비해서 매우 작다. 그러다 보니까 자, 원자 한 개가 축구장 크기와 같다면 거기에 있는 원자핵은 축구장 안에 구슬 한 개하고 똑같아. 그럼 그 정도로 적어. 이거 이미지상으로 되게 크게 나있는 부분. 그렇지. 축구장이 원자라면 거기 있는 구슬 하나 원자핵이야. 근데 걔가 질량 다 갖고 있지. 네. 그러니까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지. 네. 야, 축구장에 한 명도 없고 구슬 하나만 있는 거야. 띠. 찾는 게 대단하다.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전하량은 이렇게 돼 있어. 전하량은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 크기가 같아. 근데 양성자가 플러스 1이고 전자가 마이너스 1이다.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므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는 뭐라 했어 선생님이?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근데 옆에 나왔지? 이 쿨롱이란 건 전하량의 단위로서 1A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을 한다면 1초 동안에 지나가는 전하량이야. 그리고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누가 무겁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근데 거의 같다고 봐. 전자의 질량은 이들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작다. 따라서 원자핵은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뭘 표시하냐? 이제 모듈리가 모든 원소에 X선을 찍었지. 엑스레이를 찍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양성자 수를 셌어. 그래갖고 그 양성자 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겼지. 그래갖고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 주기율표가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벗어남이 없어서 지금 모듈리의 주기율표가 현대에 쓰이는 거지. 근데 모듈리가 뭐라 했어? 자, 원소를 표시할 때 A하고 B가 있지. A는 뭐라 했어? 밑에 표시하는 거야. 원자 번호요? 원자 번호다. 뭐야? 양성자 수. 양성자 수야. 양성자 수대로 원자 번호 매겼어. 근데 원자 중성이 되려면 뭐도 같아야 돼? 전자 수. 원자의 전자 수. 그리고 위에 뭘 적니? 질량 수. 질량 수 적지.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인 원자. 양성자하고 중성자 다 갖고 있지? 네. 그러면 이걸 표현할 때 원칙이 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뭐야? 첫 번째는 뭐야? 자, 리튬같이 원자 번호가 홀수야.
네. 그러면 얘는 원자번호 3번이고 양성자 수 3개고 젠더 3개지. 네. 그러면 질량수는 어떻게 표시할까? 양성자수 3개에다 중성자수 그러면 2n 플러스 1이야. 2n 플러스 1. 홀수면 원자번호가 홀수지. 네. 그러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1이야.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7이 되는 거야. 그러면 7은 어떻게 돼? 3. 양성자가 3개지. 네. 그러면 4개가 뭐야? 중성자. 중성자야 돼. 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산소야. 원자번호 몇 번? 8번인 산소야. 근데 원자번호가 짝수지. 네. 그러면 얘는 원래 이제 원자번호 8번이고 양성자 8개고 전자 8개야. 그러면 원자번호가 짝수지. 네. 그러면 그 질량수는 2n이야. 그러니까 16이지. 16이니까 얘는 16개 중에서 8개는 뭐고? 양성자. 양성자고 8개가 나머지 8개가 뭐다? 중성자. 중성자다. 물론 이거에 애외는 있어. 예. 애외가 뭐 있어? 수소가 1, 3이 돼야 되는데 1, 1이 있고 질소가 7, 15가 돼야 되는데 14가 있어. 14요? 15가 돼야 되잖아 원래는. 네. 2n 플러스 1이니까. 이런 게 A 빼고는 다 맞아. 어지간하면. 1도 오는 3. 어지간하면 맞다. 네. 그 다음 보자 이제. 아니다. 좀만 쉬어. 얘들아. 이거 좀 닦아버리자 또. 닦아버리자. 이번엔 잘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물로 닦아야겠다 이거는. 아까는 뭘 깎아줬어요? 아 그럼 그 돌로 닦았잖아. 알코올이요? 아니 저거 이제 뭘로 닦았냐? 그 물티슈로 닦았잖아. 아. 휴지로 닦아버려. 물로 닦아버려. 네. 깨끗한 물로. 옛날 저 코팅데일로 애들이 하도 알코올 쏟아가지고 그 물통 까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항상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짓이 물이다 보니까 되게 애들이 잘 가지고 왔어요. 여기 뿌리고 분필이 있으면 이게 좀 잘 안 내려가니까 뿌려놓고 분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그랬어? 네.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요. 그때 칠판 한 번이었는데 알코올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알코올이었으면 벗겨졌을 텐데. 벗겨지나? 아니야. 무슨 뭐냐? 핸드폰 같은 게 뭐냐? 충전기야. 저거요. 저 버즈 케이스입니다. 뭐지 케이스야? 뭐지 케이스야? 핸드폰 같은 거. 승가스 평으로 케이스요. 케이스 중에 하나. 오늘 애들인데 저 왜 그러지야? 나중에 언젠가 삼성 폰으로 바꿀 거라서요. 이걸 털어봐야지 진짜. 이정아, 모르는 거 많이 해야 돼 이제. 어이씨, 닦았는데 또 이러냐? 여기 자국은 안 생기는데요? 자국 안 생기는데, 또 한 번 더 닦아야 되겠다. 제대로 닦아야 되겠다 이거는. 물 걸려. 이게 칠판이. 여기도 한번 닦아야 되겠다. 아이고야. 아까처럼 똑같은데? 저 물 걸려 닦아야 되겠다. 물 걸려 닦아야 되겠다. 좋아하네요. 그 뭐였지? 불 가까이
가까이 되면 나오는 비밀 편지? 그거 같네요. 자 보자. 자 이제 동위원소하고 이제 평균원자랑 보자. 동위원소는 뭐냐?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이거지. 얘들아 뭐냐면 자 원자 번호는 같다. 알칼리 분수나 할리진. 같으나 질량수가 다르다. 원자 번호가 같다. 원자 번호 같다. 원자 번호 같으면 양성자 수가 같은 거야. 어? 네. 전자수 같은 거야. 그 말대로 야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수소는 수소야. 즉 화학적 성질은 비슷해. 근데 질량수가 다르다.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지. 네. 그럼 양성자 수는 같단 말이야. 뭐가 틀리다? 중성자. 중성자 수가 다르다. 하긴 중성자는 반응할 때 별로 필요 없어. 가지고 뭐냐? 뭐가 틀린 거야? 물리적 원무게가 틀린 거야.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물리죠. 모든 원소들은 동위원소는 있어. 네. 몇 개 있냐 차이지. 예를 들어볼게. 수소가 있어. 그냥 수소, 이중 수소, 삼중 수소가 있어. 그럼 봐봐. 전부 다 1번은 1번이야. 양성자수, 전자수 같아. 근데 뭐가 틀리냐? 질량수요. 1 플러스 0, 1 플러스 1, 1 플러스 2. 뭐니? 야, 중성자수가 틀리지. 질량수가 다르지. 중성자수가 틀리다. 그럼 보자. 여기서 보자. 그러면 그리고 또 뭐 또 있어? 2번인 헬륨도 2에 3이 있고 헬륨도 2에 4가 있어. 하나. 둘 다 뭐는 아니야. 양성자수 원자번호는 같지. 네. 근데 뭐가 틀려? 질량수가 다르지.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뭐가 틀리니? 중성자수가 틀리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위원소라고 해. 이해됐어? 네. 모든 원소들은 동위원소를 갖고 있다. 이해됐지? 네. 그래서 봐봐. 자, 동위원소라는 건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다. 그래갖고 봐라. 옆에 봐라. 수소도 야 1에 1이 있고 1에 2가 있고 1에 3이 있어. 그냥 1에 1을 우린 그냥 수소라고 그러고 1에 2를 뭐라 그래? 중수소. 네. 1에 3을 뭐라 그래? 삼중. 삼중수소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옆에 봐봐. 표시할 때 수소의 동위원소 표시는 수소는 세 가지 동위원소를 아래와 같이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그래갖고 H가 하이드로젠 수소야. D가 D 데우티. 트리움 그리고 중수소. 네. T가 뭐야? 티. 트라이티티움 그래갖고 삼중수소라 그래. 근데 이제 트라이티. 원자량이 있단 말이야. 원자량은 뭐라 했냐? 원자량은 원자의 실제 질량이다 아니다? 원자의 실제 질량 아니라 했잖아 선생님. 네. 원자의 실제 질량 아니라 했지.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이 야 탄소 같은 경우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kg이야. 네. 졸라리 적어. 측정하기도 힘들고 측정하기도 힘들거니와 보기도 힘들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학에서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원자량을 이용한다 이제 상대적인. 배웠잖아 우리. 네.
실제 질량 아니고 상대적인 질량이야.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지. 그리고 단위는 필요 없지. 그래갖고 야 중심 누가 기준이라 있어? 탄소 12, 수소 1, 질소 14, 산소 16이라 있지. 네. 근데 이 원자량이 야 뭐 또 있어? 원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원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네. 동위원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평균 원자라고 해요. 평균 원자. 근데 우리가 원자량과 질량수는 거의 같다. 거의 같다. 왜? 우리가 이제 원자량을 갖다가 원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위원소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자량을 정할 때 평균 원자량을 정해. 평균 원자량이라는 뜻이 뭐냐? 자연계에 존재하는 뭐까지 고려하는 거야? 존재 비율. 동위원소의 전체 비율까지 고려하는 거야. 동위원소까지 고려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동위원소는 주원소가 있어요. 주원소가 있어. 얘가 99.9%야. 그러니까 얘가 자 1.000 얼마 나온 거야. 그러니까 1이라 해보는 거야. 이해됐어? 네.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전체 비율까지 고려하는데 거의 주원소가 있어가지고 거의 1.00가 얼마 나와? 봐봐. 수소는 수소도 1. 얼마 나와? 응? 왜? 자 그냥 수소가 전체 비율이 몇 %냐? 99.98%. 그리고 탄소도 6의 12가 98.93%야. 그리고 산소도 8의 16이 99.757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소는 거의 주원소가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질량수하고 원자량하고 어떻다? 거의 같아. 근데 이제 애외가 있지. 누구는 애외가? 염소요? 염소는 애외이지. 염소는 17에 35하고 17에 37이 있어. 근데 이게 17에 35가 75%야. 그리고 17에 37이 25%야. 이 25%는 무시를 못하는 거야. 네, 비율이.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돼? 100분의 35 곱하기 75 플러스 37 곱하기 25 하니까 35.5가 넘는다. 이 0.5는 너무 크기 때문에 무시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 얘가 몇 대 몇이니? 3대 1이요. 3대 1이야. 그러면 35하고 37을 몇 칸으로 나눠? 4칸으로 나눠야 되겠지. 네. 근데 얘가 몇 %야? 75%. 75%가 3이 얘가 먹는 거야. 그리고 1은 누가 먹는 거야? 얘가 먹는 거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원자량이 35.5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이해됐지? 네.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자연계에는 서로 다른 동위원소들이 일정 비율이 섞여 있는데 거의 주원소가 98%나 99% 차지해. 그러다 보니까 원자량과 질량수는 거의 같다. 이해됐어? 네. 그리고 동위원소는 양성자수가 같기 때문에 양성자수하고 전자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리고 동위원소는 뭐가 틀리다?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몸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원자량. 원소의 원자량은 각 동위원소의 자연계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 원자량으로 나타낸다. 평균 원자량은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곱한 값을 더한 것과 같다. 그랬더니 염소는 어떻게 했어? 했더니 얼마야?
35.5가 나오지. 네. 얘는 애외야. 얘는 애외야. 어? 거의 따른다 이거. 제일 밑에 봐봐. 자, 구성 입자 수에 따른 원자와 이온의 구분 봐봐. 표는 몇 가지 원자 또는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수를 나타냈다. 자, A는 봐라. 자, 양성자 수가 8개고 중성자 8개고 전자수 8개지. 그럼 누구냐? 원자번호 8번이 뭐다? 산소. 산소지. 네. 산소지. 어도 8번이 중성 원자야. 그러니까 5야 5.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으니까 중성인 원자야. 네. 근데 B는 봐라. 양성자수가 8개고 중성자수가 9개지. 그리고 전자수가 8개지. 그러면 8에 17인 산소 동위원소야. 원래 8에 16이잖아. 네. 근데 얘는 B는 8에 17인 동위원소야. 그리고 C는 봐라. 양성자 8개고 중성자 8개고 전자수가 10개지. 네. 그러면 산소는 산소인데 전자를 2개 더 얻은 산소 OE-야. 산소 이온이야. 이렇게 봐봐. A가 뭐냐? A가 지금 여기 이거잖아. 산소는 산소인데 8에 16인 산소야. B가 뭐야? 8에 17이지. 네. C가 뭐니? 산소 이온. 이온이지. 전자가 2개 더 많잖아. 양성자보다. 네. 중성인 원자가 아니지. 그리고 D는 뭐니? 10이니까 얘는 뭐야? 원자번호. 헬륨? 헬륨 원자지. 네온이지, 네온. 네요. 네온이지. 네온이지. 네. 이해되지? 네. 10에 20인 네온이지. 네온 원자지. 중성인 원자야. 따라서 A, B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가 다르니까 A, B는 동위원소야. 그리고 2번에 A, C는 양성자 수는 같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같지만 전자수가 C가 A보다 많지. 그러니까 C가 A의 음이온 산소 OE-다. 그리고 CD는 전자수는 같지만 양성자수가 다르다. 즉, 뭐야? CD는 다른 원소인 거지. 양성자수에 따라 우리가 원자 번호가 지금 결정되잖아. 근데 양성자가 다르다는 건 다른 원소라는 거지. 네. 민혁이 확실히 이해됐어? 이거? 됐지? 넘겨. 그리고 자, 한번 보자. 잠깐만. 야, 80페이지 펴봐. 이제 80페이지 펴봐. 그럼 보자. 자,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봐봐. 잠깐만 문제를 줄게. 잠깐. 뭘 줄게. 자, 보자 이제.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봐봐. 자. 자,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보의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나왔지. 이번에는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을 배울 건데, 보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게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의 원자 모형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보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보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은 뭐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뭐야?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있어? 가벼운 전자가 돌고 있다 있지. 근데 야 생각을 해봐. 플러스 원자핵과 마이너스인 전자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냐? 인력이 작용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인력이 작용하니까 인력만 작용해. 그럼 얘가 끌려 들어오겠지. 네. 그러면 얘가 끌려 들어오지 않으려면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야 돼. 갖고 밖으로 나가려면 원심력이 존재해야 돼. 이게 비기지. 네. 그러면 얘가 그대로 돌겠지.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끌려오지. 끌려온다고 생각해. 끌려온다고 생각해. 그러면 바깥쪽에 에너지가 크고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 안쪽으로 에너지가 작은 데로 오지.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그러면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방출하는 무슨 스펙트럼이 돼야 돼, 얘가? 연속 스펙트럼이 돼야 돼. 근데 연속 스펙트럼은 안 나오고 뭘로 나오더라?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 그리고 얘가 끌려 들어오다 보면 원자하고 원자핵과의 충돌을 해. 하고 원자 구조의 안정성 문제가 있어. 원자 구조의 안정성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한번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는데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게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때문이야. 네. 그러면 수소 원자가 봐봐.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뭘로 나왔어? 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깨진 거야. 나도프다 원자 모형이 깨진 거야. 봐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수소를 갖다가 이렇게 방전거래 했다가 놓고 수소를 방전거래 했다가 놓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지.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비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네. 방출해. 그러니까 방전관에 안에 있는 수소에다가 그 전압을 걸어주면은 들떴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비에너지로 방출하는 거예요. 나 목소리가 왜 이러지? 잠깐만, 제가 좀 문제 좀 보고 갈게요.
자 보자. 놓을 것도 컴퓨터보자. 갖고 이제 스펙트럼에서 뭐가 있냐 얘들아.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어.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어.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 이거야. 고온의 천체나 광원인지. 그러면 네. 이게 프리즘, 동감지를 통과하다 보면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려. 파장에 따라 물줄들이 틀려. 하고 생기는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뭐야? 연속 스펙트럼이야. 응? 햇빛이라든지 백열전구 같은 거. 선 스펙트럼 뭐가 있냐? 흡수 스펙트럼하고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고온의 천체야. 별이야. 네. 근데 우주에서 오다 보면 거리 새끼가 많아. 어떤 거리 새끼가 많아? 저온의 기체를 많아. 저온의 기체? 우주에서요? 그래갖고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 그러니까 별빛은 다 무슨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 태양도 연속 스펙트럼 아니다. 네. 야, 표면보다 대기가 온도가 더 낮아. 그러니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었고 흡수 스펙트럼은 뭐야?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천체가 아니야. 고온의 기체야. 즉 주위의 밝은 별빛을 성운이 흡수해. 네. 들뜬 상태가 됐다. 바닥 상태로 되면서 빛을 방출해.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다 보니까 얘는 검은색 바탕에 뭐야? 선이 나타나. 근데 같은 원소면 야 원소마다 선의 위치, 선의 붉기, 선의 색깔, 선의 수 다 틀려. 네. 근데 원소의 위치, 선의 위치가 뭘 나타내냐? 원소의 종류를 나타내. 네. 선폭이, 질량비, 밀도비를 나타낸다. 질량비. 근데 이거 방출 스펙트럼 중에서 이것도 방출 스펙트럼이야. 뭐냐면 저거같이 자 고온의 기체를 갖다 기체 방정관에 넣지. 네. 그러면 얘가 높은 전압을 걸어주지. 네. 바닥 상태, 들뜬 상태로 올라가. 뭐 들뜬 상태는 불안하지. 네.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비대 형태로 방출하고 봤을 때 얘를 갖다가 금강기로 보면 방출 스펙트럼. 검은색 바탕에 선이 나타나. 네. 이걸 봤더니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 자, 수소 방정관에서 발생하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 수소를 방전시킬 때 발생하는 특정 파장의 빛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 그러다 보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이제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 이해했지, 얘들아? 네. 이해했지? 지워졌지? 네. 그러면 이제 보호의 원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틀린 걸 보고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왔단 말이야. 보호의 원자 모형은 뭐야? 원자핵인 원자핵은 그대로야. 어?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지. 그리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지. 근데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로 갖고 돈다겠지. 네.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지. 그럼 보자. 이때 자 보자. 첫 번째 각각을 뭐라고 해? 네. 이 전자 껍질을 갖다가 에너지가 다 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에너지주의라고. 에너지주의는 계속 있는 게 아니야. 띄엄띄엄이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이다. 딱딱딱 정해졌지. 네.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띄엄띄엄띄엄이 있잖아. 그러니까 불연속적이다. 에너지. 그리고 이 에너지주의는
양자화돼 있다. 양자는 뭐야? 양이 정해져 있다고. 값이 정해져 있다고. 얼마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여기서 n이란 건 껍질수, 주양자수야. 킬로줄이야. 또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엘렉트론 볼트라고.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오케이, 이걸로 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은 뭐야?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12. 두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12. 세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312이야. 그리고 네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4의 제곱에 1312. 바깥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주네? 네. 그러면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야.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줄니까. 네. 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지네? 그러면 첫 번째 궤도는 에너지가 제일 낮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해? 바닥 상태라고 해. 바닥 상태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제일 안정이야. 네. 근데 2, 3, 4는 뭐야? 에너지가 크니까 들뜬 상태라고. 불안정해. 이해되니? 네. 그럼 보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궤도를 돌면 전자가 에너지가 같지. 그러면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같은 궤도를 도니까 에너지가 같으니까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다른 궤도 전이야. 에너지 출입이 있는 거야. 다른 궤도를 전이하면 에너지 출입이 있다. 무슨 말이냐? 에너지가 낮은 데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가지, 에너지가 더 큰 상태로 가지.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러면서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에너지가 크지, 들뜬 상태지, 불안정해. 에너지를 빨리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내려가야 되겠지. 이때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 그거 무슨 스펙트럼 나와요? 방출 스펙트럼. 네? 이게 보호의 원자번호. 여기 설명이 나왔다. 네. 여기 자 80페이지까지 다 나온 거야.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그리고 봐라. 자, 봐라. 자, 오른쪽 올라오면 전자의 전이야. 이렇게 야, 3번 같은 궤도로 돌면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근데 다른 궤도로 전이하면 에너지 출입이 있다겠지? 네. 봐봐. 91페이지에 제일 위에 봐봐. 전자의 전이와 에너지 출입. 전자가 에너지가 준위가 다른 껍질로 이동할 때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그래가지고 바닥 상태는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된 상태지. 들뜬 상태는 뭐야? 바닥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높은 에너지로 전위로 이동한 불안정한 상태다. 그러다 보면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다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다. 얘들아 봐봐. 어떻게 나타나냐? 수소 원자만 해도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나타나. 얼마나 있어? 전부 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양자가 딱딱 값이 정해져 있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410이라 했지. 네. 그러면 첫 번째 궤도가 제일 낮자. 그 다음 두 번째 궤도가 차까지가 나머지 걸 다 커버해요. 봐봐. N2, N3, N4, 네노, N6 이렇게 만약에 무한대까지 있어. 근데 얘네들이 떨어져. 첫 번째 궤도로 떨어져. 첫 번째 궤도로 떨어져. 그 다음 두 번째 궤도로 떨어져. 세 번째 궤도. 봐봐. 근데 얘들아 뭐가 있냐?
우리는 봐봐. 뭐가 있냐? 나와라. 이게 있어. 자, 봐라. 자, 빛은 세 파트로 나눈다. 뭘로 나눈다? 뭐가 있냐? 가시광선 파트가 있고, 이것만 눈에 보인다. 네. 이게 제일 뒤를 차지해. 빨주노 촉파란부가 있지. 네. 빨간색을 우리는 뭐라고 해? 적외선. 보라색을 자외선이라고 해. 맞고, 근데 가시광선이 왜 가시광선만 눈에 보인다? 선생님, 이비인후과 가니까 적외선 쏘라더니 빨간색 보이는데, 그럼 빨간색 가시광선이지, 적외선이 아니야. 적외선 눈에 보인다, 미친 새끼야. 네. 자외선 눈에 보인다, 미친 새끼야. 근데, 야, 가시광선이 오지, 무슨 색으로 보여? 거의 무색 흰색으로 보여. 네. 왜 그러냐면 이 전파상력 V는 진동수 곱하기 1초 동안의 진동한 횟수, 파동이니까 빛이 곱하기 1의 진동간의 간거리, 파장의 곱이죠. 진동수하고 파장의 곱이죠. 근데 우리가 빛이 거의 흰색으로 보인단 말이야. 네. 무색으로 보인단 말이야. 왜? 이 빛이 같은 매질 내에서 빛의 속력이, 전파 속력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섞여. 그러니까 무슨 색이 돼? 무색 흰색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네. 어? 근데 이때 빨간색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해. 파장은 길고 진동수는 작다. 네. 파란색은 파장은 짧은데 진동수가 커. 그러면 자, 바로 에너지하고 관련된 놈은 누구다? 에너지하고 관련된 놈은 누구다? 에너지하고 관련된 놈은 누구야? 당연히 파동 에너지는 진동수와 관련되겠지.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봐봐. 정확히 쓰면 2는 상수 하에 더하고 람다분의 하시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여기서 보자. 얘는 자 봐봐. 얘는 무슨 계열? 야, 라이몬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네. 라이몬 계열이야. 근데 이 중에서도 야, 봐봐. 누구야? 자외선 쪽은 파장이 짧다. 네. 진동수 크다. 에너지 크다. 근데 적외선 쪽은 파장은 길어. 진동수 작아. 에너지 작아. 에너지 작으면 문제가 안 되니까. 100번 써봤자 적외선 써봤자 우리한테 해가 안 돼. 네. 근데 에너지가 크지. 문제가 돼. 우리 야 햇빛 많이 하지. 네. 살타. 피부암 유발 돼. 눈에 많이 들어가면 백내장 유발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크면 문제야. 파장이 크면 뭐 이렇게 파장이 길지. 이렇게 긴 거야, 긴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거는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라이먼 계열이. 라이먼 계열은 세계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크지. 네. 그러면 누구야? 자외선 영역이야. 그다음 얘는 두 번째로 누가 발견했냐? 발머가 발견했어요. 발머 계열이야. 네. 하고 두 번째로 에너지가 큰 가시광선 영역이야. 얘는 뭐야? 파션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파션 계열이야. 적외선 영역이야. 네. 이 중에서 봐라. 이거 1번이라고 하자. A 2번이라고 하자. A 3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봐라. E1 플러스 E2는 E3야 맞아 틀려. 이것 더하기 이거는 이거다. 맞지? 네. 에너지 맞지? 근데 야 F1 플러스 F2는 F3나 맞아 틀려. 이것도 맞아. 왜? E는 하이 프레이잖아. 아, 하이 프레이지. 하 F1 플러스 하 F2 플러스는 하 F3야. 그러다 보니까 하만 주면 이게 되잖아. 이해됐어? 네. 근데 만약에 람다 1 플러스 람다 2는 람다 3다 하면 맞아 틀려. 네. 이건 틀려. 왜? 람다는 이는 람다 1의 하시야. 그러니까 람다 1 하시 플러스 람다 2 하시는 람다 3 하시. 이건 틀리잖아. 그러네요. 이해됐어? 네. 그리고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표시한다 얘들아? 야, 다른 준위로 가지. 그러면 다른 준위로 가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했지. 네. 무슨 방출하면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다른 에너지로 하면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했지. 이때 에너지는 뭐야? 처음에서 무조건 나중을 빼는 거야.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처음에서 나중을 빼는데 어떻게 되냐? 만약에 N1에서 N2로 가지. 그러면 델타는 E1 플러스 E2야. 그러면 야 1411을 K로 놓잖아. 그럼 네. 마이너스 1의 제곱의 K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의 K야.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 K야.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건 흡수한다는 거야. 아, 그 다음 봐봐. N 2에서 1이지. N 3에서 1이지. 그럼 델타 2는 뭐야? E3에서 E1을 빼면 돼. 마이너스 3의 제곱의 K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의 K야. 플러스 9분의 8 K야. 여기서 플러스란 건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N 2에서 N4로 가지. 네. 그럼 델타 2는 어떻게 돼? E2에서 E4를 빼면 돼.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의 K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의 K야. 마이너스 16분의 3 K야. 야, 여기서 얘는 몇 배야? 얘가 4배야, 4배. 4분의 1. 4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저 문제 줄게. 뭐냐? 뭐야?